이거 그냥 엠블럼 바꿔가지고 한 1억 한 3천에 팔면 돼. 2025년 버스 전용 차로를 강타할 팰리세이드입니다. 그동안 여러 채널에서 보셨겠지만 저희는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한번 짧게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지금 뒷면에 있으니까 뒷면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테일 램프 수직형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과감한 디자인이고요. 그 옆에 보면 직사각형으로 6개, 여기에 이제 방향 지시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안 보일래 안 보일 수가 없어요. 보조 제동등 보면 이렇게 꺾여 있어요. 이게 리플렉터처럼 이렇게 꺾여 있거든요. 상당히 스포티한 감성을 좀 자아낸다. 그리고 이 밑을 보면 위와 반대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후면은 만족해요. 이 정도면은 상당히 깔끔하게 디자인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측면을 보면 자, 요거 D필러가 자세히 보시면 이 루프렉하고 이게 연결되는 것처럼 돼 있어요. 과감하죠. 보통은 낮은 트림 같은 경우는 여기 플라스틱으로 그냥 놓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백화 현상 때문에 여기만 이제 허여멀건하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바디 도장이랑 똑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다 같이 관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휠입니다. 지금 보시는 게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이 들어간 휠이에요. 21인치 휠. 이것도 휠도 인치 인플레이션이 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새는 10인치대 휠을 사잖아요. 그러면 되게 작다 그래요. 제가 옵션 추천할 때 이거 넣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솔직히 아직 똑같아요. 이걸 굳이 넣어야 된다? 그리고 측면을 또 보면 여기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리어 쿼터 글라스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개방감 상당히 좋아 보이고요. 이 측면에서도 보면 리어 라이트가 옆에서도 많이 보이거든요. 여기부터 이렇게 이어진 라인들이 뭔가 차를 옆에서 봤을 때 모든 선들이 다 유기적으로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일체감 있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가 있고 이 밑을 보면 1, 2열의 이쪽 가니쉬와 다르게 약간 들려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차가 옆에서 봤을 때는 약간 더 공격적인 느낌, 그렇게 조금씩 높아지는 약간 사선형이잖아요. 뒤로 올라갈수록 들려져 있고 차가 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약간 동적인 느낌이 많이 납니다. 근데 아쉬운 거는 이 도어 캐치 랜드로버 따라 할 거면 팝업식으로 해줬어야지. 이거 너무 이게 밖으로 너무 많이 튀어나왔어. 매끈하게 팝업식으로 했으면 진짜 이뻤을 텐데. 전면을 보면 이게 후드가 엄청 높아요. 이쪽에 볼륨감이 진짜 상당해요. 옆에서 보면 요 라인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잖아? 약간 그 GV80 라인이랑 비슷해. 수직으로 떨어지는 DRL. 기존 팰리세이드도 작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무지막지하게 큽니다. 와, 이렇게까지 커도 되나 싶을 정도로 크고, 중요한 것은 이 전체가 하나의 면 같아요. 매끄러운 면. 예전처럼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의 면처럼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매끈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약간 미래지향적인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그리고 그릴로 넘어와 보면 이쪽에 포지셔닝 램프. 저 이거 되게 이상해 보일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아요. 그 스타리아와 그랜저가 처음 나왔을 때보다는 상당히 자연스럽고, 그거 나왔을 때는 좀 충격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릴에 보면 이런 크롬 라인들, 이것도 반무광이네. 그러니까 아예 유광을 쓰면 너무 요새는 산티가 나버리니까 반무광으로 해서 이렇게 딱 해버렸고요. 전방 카메라 여기 달려있고, 그리고 요 밑에도 이게 아마 열리는 걸 거예요. 필요할 때 열리고 닫히고. 길이는 이제 70mm가 늘어나서 휠 베이스는 2970mm고요. 그리고 차량의 전장 길이는 5m 6cm입니다. 65mm 늘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프론트 오버행이 짧아졌어요. 그래서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 난다. 여기까지 외장은 다 끝났으니까 먼저 9인승을 볼게요. 아마도 많이 선택하시는 색상일 거예요. 이 블랙 원톤 색상이고, 캘리그라피를 선택하더라도 블랙 원톤 색상은 스티어링 휠이 투톤이 아닙니다. 지금 이 차량이 9인승이기 때문에 가운데 저렇게 좌석이 있어요. 저기에 성인 남성, 여성분도 솔직히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 130, 40 정도 되는 어린아이 정도, 뭐 초등학생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 가운데 좌석은 구색 맞추기죠. 9인승이 되면 6인승 이상 탑승했을 때 버스 전용 차로도 탈 수 있고, 사업용 차량으로 등록을 했을 때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구색 맞추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레이아웃을 지금 조수석에서 보면 약간 아이오닉 라인이랑 비슷해요. 전반적으로 타원형의 이런 라인들과 크롬이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반무광 크롬이 많이 쓰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패밀리카이기 때문에 시트 길이를 한번 또 재볼게요. 38.5
53cm. 가장 넓은 부분이 한 51cm. 그리고 옆을 보시면 굉장히 많습니다, 버튼이. 거의 제네시스급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예전에는 이 조수석만 들어갔다 그러면 옵션 넣으시거나 캘리그라피 선택하시면 여기 조수석이랑 운전석 전부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고 여 밑에 여기가 펴지면서 허벅지까지 종아리까지 받쳐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글로우 박스가 상당히 차량 크기에 비해서 소탈하다, 좀 미니멀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보면 여기에 공조 컨트롤러도 당연히 다 터치식으로 다 올라가 있고, 그리고 온도 조절은 좌우로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 리어를 또 다 조절할 수가 있어요. 오토 에어컨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물리 버튼들도 여기에 다 빠져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 이렇게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운전석에서 직관적으로 손을 뻗어서 주요 기능들은 이쪽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운전석에 딱 앉으면 이 센터 콘솔 부분이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9인승이라서 약간 내려가 있지만 7인승은 약간 더 올라와 있습니다. 사람이 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시트 이것도 이제 작은데 한번 재볼게요. 33cm. 여기에 사람이 앉으면 에어백 어떡하냐 라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 1열에 있는 에어백이 확장형으로 여기까지 터집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나야겠지만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탑승계까지 보호를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엔진 스타트 스탑 버튼이 여기 있어요. 아이오닉 9이랑 동일하죠. 그리고 기어 시프터는 이제는 컬럼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센터 터널이 더욱더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12.3인치 계기판이 이렇게 이어져 있고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가구 안에 전자기기가 딱 박혀 있듯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좀 굉장히 좀 프리미엄함, 고급스러운 거주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안정감이 되게 좋고, 그리고 이렇게 딱 일직선으로 펴져 있다 보니까 넓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근데 기존에 봐왔던 이 크래시패드의 형상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약간 높아 보여요. 운전석에 앉았을 때. 지금 시트 포지션이 낮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팰리세이드에는 인터넷하고 연결해서 실시간으로 교통정보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현대 AI 어시스턴트도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의 그 현대자동차의 순정 내비게이션을 못 믿었던 분들, 저 같은 사람들은 믿고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운전석 이 스티어링 휠 위쪽을 보면 운전자를 감시하는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네시스밖에 없었는데 이 카메라가 이제 운전자를 주시하면서 얘가 지금 졸고 있구나 혹은 운전을 잘하고 있구나를 이 카메라로 감시를 하게 되는 거고요. 양쪽의 버튼들은 기존과 같이 왼쪽 버튼은 운전자 보조 시스템을 작동하는 버튼, 오른쪽은 인포테인먼트 관련 버튼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핸들 기준 왼쪽 방향을 보시면 이거 헤드라이트 램프 조사각 조절하는 건데 아직도 이게 있네. 이제 오토로 레벨링을 해줘야 되는데 풀체인지인데도 이거는 좀 원가 절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트렁크 여는 버튼, 아이들링 스탑 끄는 거, 트레일러 달았을 때 이 버튼, 그리고 차체 자세 제어 시스템 일시 중지하거나 끄는 버튼, 그리고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여기에 달려 있어요. 요게 좀 아쉽네. 요게. 자, 그리고 도어 쪽을 보면 메모리 시스템. 이제는 셋 버튼이 없어졌습니다. 기아처럼 길게 누르면 해당 번호에 저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을 채택을 하고 있고, 에르고 모션 시트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버튼들은 기존과 변함이 없어요. 하지만 팰리세이드는 가장 낮은 트림부터 이렇게 1, 2열 전부 전동으로 한 번에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요거는 누르면 뒤에서 창문 못 엽니다. 다른 분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끌게요. 전반적으로 공간이 굉장히 큽니다. 이 휠베이스가 70mm가 늘어나서 이제 2970mm, 2m 97이죠. 상당히 큰 크기를 가지고 있고 3열은 모르겠지만 1, 2열만큼은 정말 좋은 그런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티어링 휠도 전동 조절이기 때문에 메모리 시트에 같이 조절이 돼요. 이제는 뒷좌석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뒷좌석인데 지금 제가 앞에 앉아 있다가 뒤로 왔습니다. 26cm. 확실히 공간은 좋죠. 그리고 도어 쪽에 또 컵홀더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스마트폰 같은 거 꽂아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새로운 인디케이터가 생겼는데요. 이제 문을 열면 뒤에서 차가 다가오면 후측방 경고 해주잖아요. 근데 그게 예전에는 운전석 1열에서밖에 못 봤어요. 하지만 이제 2열에서도 여기 인디케이터가 깜빡거리면서 아이가 봤을 때도 지금 내가 내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게끔 인디케이터가 추가가 된 거고요.
여기에 썬블라인드 이렇게 안에서 밖으로 거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제는 이제 위에서 아래로 할 때가 됐거든요. 보통 햇빛이 위에서 아래로 비치는데 위에서 아래면 조금 내리면 돼요. 다 거기까지만. 근데 이거는 중간에 걸 수 있는 게 없다 보니까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방식보다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방식이 훨씬 더 편합니다. 사용성 측면에서 보자면 이런 것 좀 바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리고 2열에서 보면 여기에 워크인 디바이스 전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열에서 조수석의 등받이 각도 조절이라든지 시트를 앞뒤로 밀 수 있는 것들 길게 누르면 이제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작동을 하게 되겠죠. 이제 3열을 타보겠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전동식으로 보다 편리하게 탈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은 기존에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밖에 안 해줬어요. 사실은 제네시스도 그렇지만 수입차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더라도 정말 1억 원대 초중반급은 가야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는데 그리고 다시 펴는 것도 돼요. 그리고 이 옆에 버튼도 동일한 기능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은 앞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등받이만 젖혀졌지만 만약에 레일 끝까지 있었다면 이게 앞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젖혀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탑승한 사람은 이 버튼을 누르게 되겠죠. 이렇게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할게요. 3열에. 근데 너무 높다. 이게 너무 높아. 차체가 높으니까 제가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몸을 좀 많이 구겨서 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고요. 팰리세이드가 풀체인지가 되면서 이제 좀 레그룸하고 헤드룸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게 작은 수치일지 몰라도 차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거든요. 그리고 3열에 탔을 때 이 3열의 안전벨트도 이제는 프리텐셔너 미리 당겨주는 거. 예전에 그 회장님 차들에만 들어갔던 거 그런 게 이제 3열에도 들어가요. 전동 조절, 리클라이닝 이렇게. 그리고 시트를 뒤로 앞으로. 이게 앞뒤로 110mm, 그러니까 11cm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리어 오버행이 35mm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C타입 포트 100W까지도 충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이렇게 돌리면 에어벤트가 열리고 닫히고 혹은 여기를 누르면 이렇게 방향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리어 쿼터 글라스 요거 무진장 커요. 뭐 1700 무슨 몇 밀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화면에 나와 있겠지만 기존에 우리가 3열에서 봤던 그런 창밖의 풍경이 아닙니다. 사람이 타도 밖에서 이만큼 보일 만큼 엄청나게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서 이 2, 3열을 다 폴딩을 하면 이제 끝에서부터 여기 2열 끝까지 1244mm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2열하고 3열하고 가운데 시트는 열선 통풍 안 돼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썬루프는 통으로 이어진 게 아니라 두 개로 듀얼로 나눠져 있고요. 그거는 이제 사진에서 설명을 한번 드렸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통풍 열선 시트, 이쪽 통풍 열선 시트, 그리고 온도를 다 조절할 수 있고 요거는 또 마이크, 바람의 방향 끄는 거, 바람의 세기 뭐 이렇게 또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열하고 동일한 기능을 2열에서도 수행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패밀리카로 탔을 때는 충분한 기능 그리고 꼭 필요한 기능이 모두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컵홀더도 두 개 있어요. 근데 약간 높아요. 컵홀더가. 벤티 사이즈 같은 거 넣으면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적당한 거 사서 여기다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는 저렇게 외판까지 다 열리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산 브랜드의 SUV들이 저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좋습니다. 저게 사실은 이 다리가 긴 사람이 아니라면 저렇게 외판이 다 열려야 오늘같이 비가 와서 차 외장이 더러워진 이런 상황에서 깨끗하게 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많은 분들이 그걸 하겠네. 사이드 스텝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애기들 때문에. 이제 트렁크 볼게요. 이 끝에서 여기 끝까지 1.351m, 여기까지 0.592m, 그리고 천장까지가 79.5cm. 3열을 다 펴면 짐 공간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패밀리카 기준으로는. 근데 보통은 9인승이라고 하더라도 3열을 접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3열을 접을 때 요거 GV80 이런 데만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접으시면 됩니다. 한번 접으면 한번 누를 때마다 접고 펴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접었을 때 저 2열 시트팩까지가 1.276. 이제 3열이 펴지는 부분은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가 1.158입니다. 여기 이제 3열에는 여기 위에 머리 공간이 파여져 있잖아요. 0.826. 헤드룸 파여 있는 공간까지가 이건 2열까지. 그러니까 트렁크에서 이제는 시트를 접고 펴려고 다시 앞으로 갈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 캘리그라피지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를 사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 3열 버튼을 당기잖아요. 이렇게 바깥쪽으로.
그러면 2열이 좀 움직여야겠다 싶으면 2열 앞으로 살짝 움직여주고 이렇게 펴집니다. 상당히 고급스럽죠. 이거는 대중 브랜드에서 이 정도까지 만든다? 이게 신경 진짜 많이 쓴 거예요. 진짜 많이 쓴 거고 일을 갈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말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와서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거 돈 내고 빌렸어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이거 그냥 엠블럼 바꿔가지고 한 1억 한 3천에 팔면 돼. 그리고 이 옆에 버튼 보시면 3열을 또 앞으로 뒤로 움직일 수가 있어. 네, 이번에는 2열 벤치 시트 2열이 3인승으로 되어 있는 이 폴딩하면 골프백 4개랑 보스턴백 하나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넓은 공간을 활용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그냥 말씀드리는 건데 카니발이 좋을까 팰리세이드가 좋을까 목적이 달라요. 사업용으로 사신다 혹은 뭐 주말에 여가 같은 거 즐기시겠다 아니면 레저 스포츠 즐기시겠다. 저는 뭐 혼자 아니면 둘이 타고 다닐 거라면 팰리세이드. 근데 사람이 많이 타야 된다. 카니발입니다. 이거는 구색만 요거고 제 생각에는 9인승은 5인승까지고요. 7인승은 이제 4인승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요. 지금까지 9인승 말씀드렸고 이제 7인승을 한번 볼게요. 여기 센터 콘솔을 보시면 여기에 무선 충전 트레이 있고요. 여기 지문인식 등록을 해놓으면 이제 시동도 걸 수 있고 카페이를 또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 앞에 보면 C타입 포트 3개 있습니다. 요 2개는 충전만 하는 거, 그리고 이건 스위치 타입이에요. 여기를 이제 설정을 통해서 한번 선택을 하면 충전만 되고 혹은 차량이랑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포트는 제일 운전석 쪽 포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게 7인승은 양문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누르면 고급스럽게 양쪽으로 열립니다. UVC, 여기에 안경이라든지 장갑 같은 걸 넣으신 다음에 그냥 닫아주시면 돼요. 닫을 때만 이게 기능을 해요. 자,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 아까보다 확실히 높죠. 9인승보다 확실히 높은 걸 볼 수가 있고, 아일랜드 타입의 센터 콘솔이 이 앞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보다 이 밑으로 짐을 좀 숨길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는 아까 전에 9인승에 이 버튼이 없었거든요. 경사로 저속 주행 장치가 없었어요. 이게 4륜입니다. 아까 9인승은 2륜이었고 이거는 7인승 4륜 캘리그라피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랑 터레인 모드 바꾸는 버튼이 여기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위아래로 토글식으로, 이게 훨씬 좋아요. 왜냐하면 한 방향 순환식이면 에코에서 다시 노말로 가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양방향이면 만약에 노말에서 에코로 갈 거다 한번 들어 올리면 되기 때문에 번거로운 과정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터레인 모드 누르고 이걸 누르면 올리면 이렇게 오토 스노우 머드 샌드 이런 식으로. 나머지는 9인승하고 이 가운데가 벤치 타입이냐 혹은 이렇게 독립식이냐 딱 요게 다예요. 이 가운데 이 손잡이를 이렇게 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잖아요. 아직도 이걸 쓰네, 아직도. 근데 걸리는 게 좀 부드러울 뿐이에요. 이렇게 중간에 한번 멈춰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드르륵 팍 이렇게 드르륵 팍 드르륵 팍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바디 케어 옵션이거든요. 옵션으로 이제 넣어야 돼요. 캘리그라피는 들어가요. 기본으로 들어가고, 프레스티지 트림에는 옵션을 컴포트 플러스인가를 넣으면 이걸 넣을 수 있어요. 이렇게 모드, 이제 등, 오 좋은데? 저는 안마 의자 바디 프렌즈를 사놓고 안마를 잘 못 받아요, 아파서.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꽤 괜찮습니다. 그리고 플러스를 넣으면 근데 좀 욕을 먹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보통 나이대가 젊은 분들보다는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이 타잖아요, 여기. 근데 그분들은 저기 바디 프렌드도 이제 약하다 하거든. 덜 시원하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이거는 간지러움 수준이지. 근데 모드가 3가지가 있어서 1번은 되게 진동, 타격식이지만 빠르게 치는 거, 2번째는 조금 더 느린 거, 3번째는 둥둥둥둥둥둥둥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모드를 바꿀 수도 있고 다 할 수도 있고. 2열에 뭐 VIP가 탔다 혹은 우리 부모님이 탔다라고 했을 때 뭐 저는 요 정도면은 야, 너 진짜 좋은 차 샀구나, 이런 말은 하나 분명히 들을 수 있어요. 이거를 돈 주고 저보고 너 넣을래? 라고 하면 네, 넣을 것 같아요. 지금은 결혼했으니까. 그리고 이쪽에도 이 수납함이 있어요. 상당히 깊어요. 높이는 9cm, 끝에서 끝까지 7.4cm, 이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2열 시트가 이렇게 앞으로 이동하잖아요. 예전에는 무지막지하게 이동을 했는데 이거 카시트 장착한 상태에서 이거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3열에 양쪽 다 카시트 쓸 수 있어요. 아이소픽스 둘 다 있어요. 그리고 각 벨트에도 불이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밤에 성인이 탄다든지 아이들 태울 때도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열도 9인승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기타 크기를 막 재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돼 있던 게 올라오고
그리고 2열 보면 여기 헤드레스트가 윙 아웃 타입 헤드레스트예요. 릴렉션 컴포트 시트 딱 하고 안마 받으면서 좌우로 머리를 굴려도 이제 여기가 베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평평한 것보다는 확실히 고급스럽고 누워서 자기에 혹은 휴식을 취하기에는 편한 그런 헤드레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윙 타입 헤드레스트도 프리미엄 브랜드 아니면 안 해줘요. 자, 그리고 지금 풀체인지된 이 팰리세이드에는 빌트인 캠2 플러스 들어가잖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이거 최대 4일까지 된다라고 알고 계시는데, 주차 녹화가 동작 감지 모드일 때 최대 4일이고요. 일반 모드일 때 20시간입니다. 이건 헷갈리시면 안 돼요. 디지털 룸미러. 근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서 노즐에서 물이 나와요. 클리닝 시스템이 되는, 이게 오염돼 있으면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여기 클리닝 시스템까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없어요. 이거 빌트인 캠하고 요거는 여기도 있다. 후방 카메라도 이제 클리닝 시스템이 적용이 돼 있네. 이제 물티슈를 안 닦아도 되네. 저 맨날 여기 물티슈 닦았거든요, 요즘 같은 날에. 지금 전시된 차량은 다 가솔린이에요. 2.5 터보 가솔린이기 때문에 실내 V2L이라든지 이런 걸 해볼 수가 없습니다. 하이브리드는 아마 계약하신 분들도 아실 텐데 2025년 상반기 중에 출고죠. 근데 가솔린은 지금 저희가 이 영상을 찍는 게 1월 14일인데 다음 주부터 출고예요, 이게. 그래서 하이브리드는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되고, 색상도 두 가지 색상은 상반기 중에 출시입니다. 두 가지 색상,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이 색상은 상반기 중에 출고를 시작한다고 하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출력이나 이런 거 다 아실 테지만 1.65kWh 배터리를 탑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인 차박은 당연히 공간 때문에 안 하시겠지만 1인이 차박하기 하루 하기에는 충분하다. 하지만 4인이 하기엔 좀 힘듭니다. 지금 화면에 전자기기에 따른 전력 사용량 나가고 있을 텐데 요거 계산해 가지고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이번 영상은 팰리세이드 미디어 행사라고 해서 직접 실차를 보고 실내외를 보고 여러분들께 어떤 것들이 달라졌는지 혹은 어떤 점들이 장점인지 말씀드렸는데요. 아무리 욕을 해도 잘 팔릴 것 같은 느낌은 사실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무지막지하게 욕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잘 팔려요. 그동안의 외부 익스테리어 같은 경우는 사진으로라든지 다른 영상으로 많이 봤지만 실제로 타보니까 기존의 2018년 11월에 나왔던 차보다는 확실히 상품성도 좋아졌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캘리그라피를 선택하신 만큼 그만큼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돈을 지불한 만큼. 자, 오늘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서 나는 팰리세이드를 사고 싶다, 이제 견적 신청을 좀 해봐야겠다 싶은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디올류 팰리세이드 견적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불 할부 장기 렌트 리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다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신청해주신 분들에게는 최대한 좋은 조건을 준비한 분들이 직접 연락을 드릴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